좋아요, 구독. 바로자산 운연의 윤정식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이슈를 보였던 위메이드 이 코인, 이 위믹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위메이드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을 했고 그룹주들도 좀 하한가 또는 또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죠. 위믹스가 어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표는 상장 폐지까지는 이를 가능성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후폭풍 거센 상황이죠. 이 위믹스 상장 폐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 위믹스 사실 말도 많고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이 위믹스로 인해서 위메이드 주가가 이 2021년도에 10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모습까지 있었지만 22년도 들어서는 굉장히 뉴스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안 좋은 이 뉴스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결과를 이번에 좀 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국내 중견 게임사인 이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 자산이죠. 이 위믹스가 4대 코인 거래소로부터 일제히 상장 폐지, 그러니까 거래 지원 종료라는 표현을 하는데 증시로 따졌을 때는 상장 폐지랑 같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상장 폐지 결정을 통보받으면서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 P2E 이 게임 시장을 위메이드가 전체적으로 좀 주도하면서 주가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런 상장 폐지 결정으로 관련된 산업들에 굉장히 큰 제동이 좀 걸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일이었죠.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라고 불리는 이게 닥사라 그러는데 이 닥사에서 위믹스에 대한 거래 지원 종료, 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네 군데가 이 가장 큰 네 곳이죠. 빗썸하고 코인원 그리고 업비트하고 코빗 이 네 곳에서 이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위믹스에 대한 상장 폐지는 가장 중요하게는 이 상장 폐지가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유통량 위반이었습니다. 중대한 유통량을 위반했다. 한마디로 이 거래소 주식으로 따졌을 때는 주식 수량이 좀 안 맞다라는 건데요. 이 주식 수량에 대해서 위메이드 측에서는 일정 부분에 대한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번에 처음 나왔던 얘기가 아니죠.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들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좀 제대로 안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그리고 소명 기간 중에 제출된 자료의 오류와 신뢰 훼손 이 세 가지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면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거래소별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가처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런 뉴스로 인해서 위메이드의 주가를 가장 크게 뛰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인 이 위믹스의 상장 폐지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 당연히 하한가 피할 수가 없었겠죠. 하한가 잔여 물량 굉장히 좀 많이 쌓이고 있고요. 이 잔여 물량 지금 259만 8천 주입니다. 이 하한가로 좀 직행을 하면서 하한가에서 아직 풀리지 못하고 관련된 종목들도 대부분 하한가 혹은 하한가 근처까지 좀 하락하는 좋지 않은 모습의 결과가 오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젯밤이죠. 4대 거래소에서 이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모습입니다. 중요한 이유로서는 중대한 유통량을 좀 위반했다. 또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또 신뢰를 훼손시켰다라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위메이드는 지금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앞서 피카와 두나무 사태를 봤을 때도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위메이드의 추가 하락폭 어느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위메이드의 주가를 이전 가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년도에 위메이드가 상당히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한 2만 5천 원 정도에서 움직였었던 위메이드의 주가가 이 24만 원,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에 물론 무상증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뉴스들, 호재성 뉴스들이 많이 나온 건 사실이나 가장 크게 올렸던 이유는 이 위믹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믹스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 위믹스가 있기 전 가격을 살펴보면 한 2만 5천 원 정도 내외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위믹스 나오기 이전 가격까지 거의 대체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본다라면 4만 원은 붕괴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3만 원은 붕괴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악재는 어쨌든 피하고 보는 게 증시에서 뭐 맞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거래소별로 가처분을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과거의 사례 특히 이 피카와 두나무 사례를 봤을 때에는 이때에는 지방법원에서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인용될 가능성이 좀 낮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들 굉장히 좀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하한가가 풀리고 매도가 된다라면 우선적으로는 뭐 일정 부분이라도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39,400원 지금 하한가 가격인데 3만 원 추가적으로 하한가가 몇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이전 가격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3만 원 붕괴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현재 지금 가처분 신청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더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재 보유자분들은 좀 하한가가 풀릴 시에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FTX의 파산 여파와 또 오늘의 위믹스 상장 폐지까지 이 코인 관련주들 정말 바람잘날 것이 없는 하루인데 오늘장 코인 관련주들과 함께 코인에 대한 긴장감들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을 좀 마련하면 좋겠습니까? 네, 코인 관련주들 오늘 시장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오늘 뭐 거래소는 약보합 정도고 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코스닥에 가 있죠. 근데 코스닥이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인 관련주들은 오늘 위메이드 때문에 좀 하락한다라는 영향보다는 시장의 하락과 비슷하게 좀 하락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오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를 보면 코인 관련주들 대체적으로 하락 추세였습니다. 이 하락 추세였다는 얘기는 코인이 대부분 좀 하락하는 추세가 좀 완연했죠. 이런 모습들이 역력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금년에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얘기는 코인 자체가 좀 하락을 했고 코인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FTX 파산 여파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가장 이 대표적인 코인인 비트코인도 가격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까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코인 관련된 기대감들이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놓고 보면 코인 관련주들 대체적으로 좀 하락은 하지만 위메이드와 관련된 이 종목들이 유독 이제 심각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인을 다시 좀 놓고 본다라면 코인은 주식과 같이 좀 자산의 성격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위험 자산에 속하죠. 주식보다도 훨씬 더 위험 자산에 속하게 됩니다. 이 현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안전 자산이 이제 달러와 금에 속하죠. 달러, 엔화, 유로화, 그리고 금 이런 모습들이 이런 자산들이 안정자산에 속하고 여기에서 이 부동산, 주식 이렇게 위험 자산 순으로 가게 되는데 가장 위험한 자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풍부해질 때는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코인이 아닌 경우에는 코인은 위험 자산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아졌을 때는 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죠.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위험 자산은 회피하고 안전 자산 쪽으로 좀 오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좀 강해지는데 이런 모습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코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코인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하락을 하면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금리 인상이 이번에 한국 금통위에서도 25bp 올렸고 FOMC에서도 12월에 50bp를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한두 번 정도 더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는 이 시기에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조심하시면서 투자 비중에서는 유동성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코인 관련된 종목은 유동성을 좀 축소하시는 게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인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날 지금 게임 관련주도 현재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게임주들 좋지 않은데 향후 게임주의 전망도 살펴봐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는 게임 관련한 종목들, 사실은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지스타 때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었고, 그리고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코인 관련된 종목들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 하락하는 이런 추세였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매력도가 높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스타에서 게임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그러면서 게임 관련주들 살펴보니 실적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주가는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가격 매력도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된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또 위메이드가 악재를 좀 받았었죠. 그러면서 코인 시장도 불안한 상황에서 이런 위메이드 악재까지 같이 받으면서 게임주들은 좀 불안감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게임주는 이제는 다시 좀 본업의 가치로 좀 돌아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천정부지 상승할 때, 굉장히 높게 상승할 때는 중국이라는 있었거든요. 국내 시장만으로는 게임주들의 성장에 한계가 있었는데, 그리고 국내 게임사들, 굵직굵직한 게임사들이 좀 많죠. 국내 시장만으로는 이 게임사들이 잘 이끌어 나가기가 시장이 좀 좁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기대감을 가진 큰 시장이 중국이었고요. 중국에서의 큰 성공을 거뒀었던 글로벌적인 게임사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게임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면서 게임사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전체적으로 문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게임 시장이 얼마만큼, 당연히 개방을 하겠죠, 다시.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얼마만큼 많이 또 개방을 할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게임사들은 중요한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사들에 대한 개방 여부, 엔터사들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의 개방 여부를 모멘텀으로서는 가장 크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국의 개방 여부와 함께 내년에는 이제는 다시 본연으로 돌아옵니다. 2022년 특히 상반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이 실적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주는 그런 모습들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됐죠. 그러면서 게임주들, 엔터주라든지 그리고 플랫폼이라든지 미래 가치, 바이오도 그렇고요. 미래 가치를 많이 썼던 종목들이 주가 하락이 좀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23년은 이 숫자로 이제 게임사들이 증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고요. 그동안은 같이 좀 기술주에 속하면서 좀 많이 떨어졌다라면은 이제는 숫자로 증명을 해주면서 우리 회사 주가는 이만큼 실적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싸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도는 이 숫자에 대한 중요성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모멘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신작 게임들 얼마나 흥행할지가 좀 필요합니다. 매 게임사마다 대표하는 게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에 대표하는 게임들이 나온 회사들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첫 번째 그 잘 나간 게임의 변형판으로 어떻게 보면은 게임사들이 실적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데, 신작 게임이 한 가지라도 더 좋은 게임들이 나온다라면은 그 게임사에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